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좀 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현재 지금 성화대학교 공구학번이고 나이는 좀 많습니다. 34인데 제가 아직 사실 졸업을 안 했어요. 아직 졸업 못 하고 있어요. 회사 때문에 지금 학교를 다닐 수 없어가지고 몇 년째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 해커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해커톤에서 만난 사람들과 창업도 사실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이 자리라고 하면 좀 우습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어쨌든 전 모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기도 한데, 제가 좋아하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학교의 후배님들, 그리고 뭐 저랑 당연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실 리는 없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실 불금에 여기서 피자 먹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2박 3일이죠. 2박 3일 동안 정말 쉬지도 못하고 남들 막 눈곱 뜨이는 얼굴 보면서 어쨌든 막 힘들게 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또 응원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저랑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 더 낮게, 저는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항상 생각이 있었는데, 12시간 전에 갑자기 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혼란스러웠지만 나름 많이나 이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까먹을까봐 좀 몇 개 적어왔었는데 제가 이거 보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드릴 그 전체적인 그 얘기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실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빠지거나 뭐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왜 실행하는 삶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행은 중요하다라고 그냥 자기계발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더 중요성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예를 가지고 좀 더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가 할게요. 사실 일반적인 저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84년생 원래 03학번인데 학번이 09인 이유가 제가 제대하고 나서 수능을 다시 봤어요. 제대하고 나서 수능을 다시 보고 나서 입학을 한 다음에 학교랑 회사를 또 병행을 했고, 뭐 중간에 잠깐 이제 컨설팅 펌에서 일을 했다가 다시 또 창업을 했다가 다시 또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 상태. 그래서 사실 당연히 졸업을 못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경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고민을 하는 좀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이제 실행을 좀 하는 약간 타입이긴 했었는데, 대신에 지금하고 이제 그때하고 조금 달랐던 거는, 그때 좀 많이 무모했던 거, 아예 그러니까 계획이나 어떤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쓴 상태가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살다 죽는 건데 뭐 약간 이런 좀 치기 어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살았죠. 살다가 제가 여기 지금 연령대가 대부분 다 한 23, 4 정도 되시나요? 둘, 셋 정도 되시죠? 네.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24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창업을 하게 이제 된 거냐면,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선배랑 점심시간에 이제 학식을 먹다가 얘기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이라는 게 이렇게 뭐가 정해진 것도 당연히 아니었고, 하고 싶은 어떤 굉장히 뭐 스페시픽한 게 나온 것도 아니었고, 다만 한 가지 그냥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거는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 되게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남 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좀 이상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제 상황에 선배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도 해외에 좀 있었는데 그 선배도 해외에 있었고, 그래서 야 우리는 지금 잘하는 건 랭귀지밖에 없으니까 무역회사를 차리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그 선배는 이제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 너도 졸업하고 나도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소한 뭐 3년 뒤. 근데 제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생각만 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3년 뒤에 하나 지금 하나 뭐 큰 차이가 사실 없을 것 같은 거. 왜냐면 제가 무역회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차피 모르는데
3년을 더 한다고 해서 랭귀지 스킬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없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하고 그 3년 뒤하고 동일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일주일 뒤에 제가 선배한테 감자탕집에서 소주 마시자고 한 다음에 형 우리 창업을 하자 이제 이렇게 사실 됐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 창업을 했습니다. 5월에 이제 저희가 창업을 했어요. 제가 24살이죠. 5월 달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고생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막 영웅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고 그냥 10원짜리랑 50원짜리 막 100원짜리를 모아서 짜장면 막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냈다가 배달부 아저씨가 세다가 빡쳐가지고 막 던지고 이런 사실 이제 스토리가 있었던 뭐 그 시절인데 고생을 그 당시에 좀 이제 하다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당연히 매출이 있을 수가 없죠. 저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하나하나 아름아름 해나가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남미에다가 에콰도르를 기억을 하는데 그 비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닐 일반적인 비닐 봉지는 아니고 그 보통 흙 같은 걸 파낸 다음에 그 물 방수 비닐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있는 걸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사서 가는 건 아니고 에이전트였죠. 그래서 첫 매출을 이제 받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아 무역회사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회사 일을 1년 이렇게 지속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제가 국제정치학과였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프로그래밍 했었고 대학교를 국제정치학과를 갔다가 지금 경영학과로 온 케이스인데 왠지 이게 무역회사를 더 잘하려면 경영학과를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좀 했어요. 왜냐면 회사니까. 그래서 제가 6학기까지 이수를 했는데 자퇴서를 바로 제출을 한 다음에 수능을 이제 봤습니다. 물론 수능 공부를 좀 학교를 폄하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좀 더 위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왔어요. 제 성한대를 저는 만족을 하지만 그래서 이미 사실 제가 09년도에 여기 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여전히 회사의 대표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학교랑 이제 회사랑 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게 이미 회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데스크 잡이 할 필요가 없었어서 저는 의사결정만 하면 되고 실무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수업을 빠진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학교 생활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랑은 아니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시에 저희가 07년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2011년도 저희 결산 매출이 100억이 넘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사실. 그랬는데 저랑 같이 창업했던 선배랑 둘이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뭐 비합법적인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분이 뭐 그런 거에 연루가 막 되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하고 해서 결국 둘이 이제 찢어지게 됐어요. 근데 찢어지게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창업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즐거웠지만 결과적으로 즐거움을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학교를 그냥 열심히 다니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시 복학을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학기는 그러니까 1년을 안 다니고 일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학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한 학기 시작해서 4월 됐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학교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되게 좋은 오퍼가 어떻게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또 휴학을 하고 프랑스 컨설팅 펌에서 좀 한 1년 정도 또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뭐 일본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테크니컬 컨설턴트였는데 의외로 제가 프로그래밍을 되게 오랫동안 해 왔었다 보니까 대학교 내내 안 했어도 좀 할만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만큼 절대 개발을 못 하겠지만 되게 할만한 것 같다 생각을 해서 IT 회사를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그냥 진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멤버들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스타트업 위켄드 제가 3회 지금 2회인지 3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수상 아무것도 못했지만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는 해커톤들을 참석을 하다가 마지막 해커톤에서 저희가 입상을 하고 나서 그 멤버 그대로 제가 이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럽진 않은데 이름이 되게 오글거려요. 그 서비스 이름이 캔디바스켓이었는데
그게 뭐 하는 서비스냐면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건데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버티컬 섹터에서 이제 정보 큐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뭐 섹터마다 이제 하나씩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공격의 모든 팀원들이 다 커플이어가지고 저희 커플용 큐레이션 서비스를 그때 이제 개발을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런칭을 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지금 다른 회사에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과정에서 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역회사를 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다. 그러려면 답은 내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다음번에 이제 IT 회사를 창업을 하고 나서 개발자들하고 같이 뭐 밤새면서 이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목표가 딱 하나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만든 프로덕을 남들이 쓰는 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야, 너 이거 깔아봐. 야, 너 한번 들어가봐. 가입해줘. 이게 아니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이게 쓰는 게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물론 저희가 안 돼서 회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다 뿔뿔이 지금 흩어졌지만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그때 저희가 서비스를 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랑 저는 어쨌든 저희 회사의 서비스니까 자주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밥 먹으러 가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가맹점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바코드 가지고 이제 적립금을 받는 방식을 이제 했었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바코드를 유저 그러니까 조금 더 테크니컬 얘기하면 이게 유저한테 발급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찍는 게 아니고 가맹점에다가 바코드를 비춰놓고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진짜 왔었다라는 것만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바코드를 저희가 이제 예쁘게 이팝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캡을 만들어가지고 캐시에다 이렇게 부착을 다녔었는데 여자친구랑 딱 밥 먹고 지금 계산하다 왔는데 저희 앞에 커플이 여자친구가 그걸 꺼내서 찍는 걸 제가 보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이 정말 누구나 다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실 그 전 단계에서부터 내가 쓰는 프로덕트를 난 누군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쓰고 있는 그 광경 그게 굉장히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동기부여가 되기 전에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마 여러분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은 아시죠? 네, 김범수 의장님이 옛날에 쓴 책 중에 카카오톡 이야기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우연치 않은 되게 좋은 기회에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었는데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그때 카카오톡 굉장히 초창기 에멘톡이라는 서비스가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던 스마트폰 초창기 시대인데 카카오톡이 후발주자였어요. 근데 하루는 김범수 의장님이 지하철을 딱 탔는데 서서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분이 카카오톡 아이폰에서 앱 눌러가지고 그걸로 하는 걸 보고 나서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감동도 너무 받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되게 옛날 일이죠 그게. 제가 그거를 이제 되게 까먹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뒤에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실 이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창업이라는 그 어떤 그 개념이 뭐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고 뭐 아니면 조금 더 비저너리한 건 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나한테 굉장히 내적으로 감동을 막 이제 사실 줘요. 되게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망했는데 물론 망했는데 그때 창업한 멤버들은 다 지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iOS 개발자는 지금 이제 카카오에 있고요. 카카오톡 개발자고요. 뭐 한 명은 지금 비시카드에 있고 뭐 한 명은 지금 넥슨에 있고 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경험 바탕으로 각자 이제 다시 필드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번에 뭐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잠깐 이제 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쉬고 있을 때 학교를 다녔으면 지금 졸업을 했을 텐데 진짜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쉬다가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처럼 해커톤에서 만난 뭐 학교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게임 개발자들도 있었어요. 형들도 있었고. 근데 하루 이제 저희 NC 출신의 형님이 하나가 저한테 우리 게임회사 창업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저한테 오퍼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단칸방이 진짜 가정집에서 4명이서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한 게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어요.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 됐어요. 왜냐면 무역회사를 창업해봤더니 일단 나 페이트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는 게 그러니까 부담감은 훨씬 더 크지만 훨씬 더 만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사실 등가 교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계속 이걸 할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섹터에서 일을 할까 그때 고민하다가 IT 서비스 창업을 했고 그걸 했더니 내 프로덕트를 모르는 사람이 쓰고 있는 거 너무 감동스러워. 그래서 게임 회사를 딱 창업하면서부터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내가 만든 프로덕트를 누가 쓰는 걸 보고 싶다 라는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목표와 꿈이 이제 생겼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지난달에 일본에다 이제 게임 서비스를 이제 게시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다음 플랫폼 저희가 PC랑 모바일하고 지금 다 하고 있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그 감동을 못 받았어요. 아직 일본을 지금 바빠가지고 못 가가지고 못 받았는데 나름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인데 이렇게 되게 장황하면 사실 굉장히 나르시시스트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보통 강연이라든지 혹은 어떤 좋은 책들, 인터넷 글귀 페이스북 보면 막 열정의 기록붓기인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그런 거 보면 예를 들면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런 사실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그게 노력은 절대로 무언가를 보장해주진 않아요. 확률을 올려줄 뿐입니다. 다만 보장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그냥 내가 노력을 했었다라는 나의 내적 자랑.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라고 하는데 꿈을 갖는 방법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꿈이 없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꿈도 없냐? 아니 어떻게 찾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처럼 여러분 꿈이 뭐예요? 요새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겠지만 대통령 변호사, 의사 그 트랙으로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끈 꿈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직업적인 것에 굉장히 국한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네이밍이 이미 붙여진, 네이밍이 완료된 어떤 그런 직업들. 근데 제가 이 장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키워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꿈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 물론 저는 꿈이 있으니까 저는 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쪽이지만 모두가 다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은 꿈을 찾는 확률 혹은 꿈을 찾을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는 한두 가지 정도 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 앞에 장황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행에 대한 얘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실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 이 금요일에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막 뭐라고 떠드는데 그걸 이제 경청해서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실행에 대해서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이제 약간 꼰대 같은 날씨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액면가가 비슷하죠. 근데 조금은 꼰대 같은 얘기를 이제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꿈을 찾는다 아니면 우리가 실행을 한다 실행을 해서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실행 이전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지 실행을 하고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실행하는 것 자체를 이미 선택을 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 과정이
보통 여기 있는 분들인데 그냥 합니다.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요. 그냥. 근데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선택을 이미 자기는 마음속으로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평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뭐 안 돼 있어요. 저는 아직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좋은 오퍼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왔을 잡오퍼 같은 게 있을 때 후배들한테 이제 토스를 해준다거나 누가 이제 누굴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연결을 해주고 할 때 딱 그 둘을 나뉘어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볼게요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괜찮은데 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뭐 관 다 만들어 놓고 수위 다 만들어 놓고 주고 준비 다 끝나면 뭐 그때 준비가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준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무의미하죠. 왜 무의미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준비가 됐다라는 기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일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는 전문직들 있잖아요.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의사 뭐 이런 거 자격증 필요하죠. 자, 라이센스라는 거는 준비랑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 너 검사해봐 이런데 너 준비 안 됐어. 그게 준비 안 되지 당연히. 왜냐하면 뭐 로스쿨 가든 사실 패스를 하든 간에 라이센스가 생기면 이미 준비가 끝난 것이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나 막상 사실 보고 나서 연수가 끝났는데 안 할래. 제 친구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려고 이 친구가 사실을 패스를 해가지고 연수가 다 끝났는데 법률구조공단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안 해야 돼. 나는 처음에는 걔가 맨 처음 막 기업 수임하는 변호사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연수원 생활 동안 생각이 변했대요. 나는 법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더 도와주고 싶다 하면서 이제 변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에만 준비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있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전문직을 하시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전문직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사실 아니라면 준비라는 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단어예요. 뭐냐면 눈앞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성공이냐 실패냐 혹은 얻은 것이 있냐 얻은 것이 없냐에 대해서 결과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실행을 사실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젠더 이슈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남자니까 제 기준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남자 학생 후배분들은 좀 공감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싱글이야. 저 지금 싱글이에요. 뭐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싱글인데 싱글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겠죠, 당연히. 싶어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 보통 같이 있을 때 진짜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연락처 물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 하나 갖고 이런 애들 있어. 야 저런 남자친구 있어.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팩트가 아니죠. 팩트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결국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까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박스 열기 전에는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태예요 이미. 근데 예쁘니까 여자친구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국에 선택을 해서 결과를 봐야 돼요. 그 선택을 실행해서 결과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서 물어보죠.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빠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어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팩트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정보, 인포메이션이 내가 실행을 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서 없는데요라고 했을 때 연락처 물어봤을 때 또 까일 수도 있어. 없지만 또 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건 그 다음에 액션 플랜인 것이고 최초의 액션 플랜은 물어본다죠 일단. 근데 거기서 가끔 뭐 제가 좀 옛날에 그랬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혼자 지레짐작하죠. 저는 나를 만날 이유가 없어. 남친구 있겠지 하면서 마음을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제가 진짜 물어볼 거 이런 고민을 해요. 물론 안 좋겠지만 고민은 하겠지. 근데 제가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 일인데
되게 마음에 드는 어쨌든 여성분이 있었는데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먹었죠. 나는 그다음부터 반드시 물어본다. 반드시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저 CC였는데 학교 커피빈이죠. 학교 커피빈에서 그냥 연락처를 물어본 거였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학과였는데 그 여자친구가 한 2달 동안을 마주칠 때마다 진짜 연락처 안 줄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처음에 진짜 막 액상 앞에서 되게 화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데 어쨌든 남자친구가 그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싫어서 안 주니까 내가 좋아지면 주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스를 해서 오래 사귀었는데 이 얘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실행한 뒤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 어떤 액션 플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혹은 뭐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혹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해서 전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통 나의 능력 부족 혹은 어떤 나의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합리화를 위해서 상황을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상황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미 확정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커톤을 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삶의 방식 계속 실행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마 머릿속에 다들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그거를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결국에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가서 남들이 써보지 않으면 자 보통 해커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 처음이 아닌 분들도 있죠? 있어요 혹시?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아 어떡하지? 아 이게 그러니까 해커톤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보통은 어쨌든 뭐 기획자 그리고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 최소 3인 혹은 아니면 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획자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개발자는 그 최소 1위는 해커톤은 의미가 없고 결국 협업을 베이스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이런 해커톤인데 문제가 뭐냐면 다들 머릿속에 자기 게 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디어가 야 이게 맞다니까. 근데 막상 만들어보잖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넷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넷이서 되게 싸워가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가면서 만들냐면 그래 네 말이 맞는지 봐. 그건 네 맘대로 해. 이러면서 각 파트별로 다 자기 얘기만 했어.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한테 그 프로덕트를 써보라고 딱 시켰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넷이 다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넷은 4명 중에 1명이라도 맞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옆에 팀에서는 우리 넷 다 틀렸다. 유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전혀 그 프로덕트가 아닌 상황이 이제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커톤을 하다 보면 프로덕트를 이제 만드는 결과, 즉 우리가 짧은 시간,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결과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주커버그 같은 능력 있는 분들은 제 얘기에 대해서 귀로 흘리셔도 돼요. 혼자 다 만들 거니까 어차피 뭐 페이스 매치 만들고 그다음 페이스 만들고 할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이든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서 일을 하든 간에 협업이 베이스가 돼요. 협업이라는 게 교수님께서 제 비속어를 사실 못 쓰겠는데 되게 뭐 같은 그런 게 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뭐 웹서비스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둘이 막 대화를 해. 예를 들면 이렇게 굉장히 컨셉추얼한 피드백을 주죠. 이거 너무 색감이 좀 그래. 뭐가 그렇다는 건지 몰라. 일단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걔한테 물어봐. 그러면 제대로 이거 뭐야 하면 걔도 설명을 사실 못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덕트이 눈에 보이게끔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덕트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실 컨셉추얼한 개념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좀 더 따뜻한 색감이 낫지 않을까라고 대화를 하면 실제 저희 있었던 일인데 디자이너랑 저랑 개발자랑 셋 다 생각이 달라요. 따뜻하다는 단어 하나인데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본인들이 얻은 경험이라든지 감성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면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직급으로 찍어 들어던가. 진짜로. 말 안 듣잖아? 하라니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 오너십을 더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인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 저희 뭐 기획자들이랑 뭐 아니면 개발자들 막 싸우기 시작한다거나 막 팀장 회의에서 막 의견 차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찍어 누르면 돼요. 그냥 이걸 하세요. 그럼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은 불만이 생겨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책임은 제가 지는 그런 거니까.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 때 결론이 안 났어.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하면서 내 사람 힘든 얘기를 막 해. 지난번에 막 이랬는데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 제 의견 좀 이렇게 한다고. 근데 둘 다 사실 굉장히 로스가 심한 방법입니다. 사실 로스가 제일 적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명확히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더 옳은 것인지는 사실 결과가 나와봐야 알잖아요. 그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 없이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솔직히 짜증나. 죄송합니다. 짜증나는데 뭐냐면 저는 개발자였기도 했지만 뭐 저보다 개발 더 잘하는 친구가 훨씬 많으니까 전부터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했어요. 제가 스토리보드를 다 그리고. 근데 저랑 개발자랑도 엄청 싸우죠. 왜 싸우냐? 저도 프로그래밍이 아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페이블 같은 걸 짤 때 이거 이렇게 짜라고 하면 개발자가 짜는 건 나한테 네가 왜 뭐라 이렇게 되고. 기획도 웃겨요. 솔직히 기획서라는 게 PPT에다가 도형 몇 가지 넣으면 그 끝이야 사실. 그죠? 그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직군들이 봤을 때는 하는 게 없어. 쟤는 PPT 켜놓고 나서 네모 막 상자 그렸다가 동그라미 붙여놓고 밑에다가 이거 버튼 막 이런 거 쓰면 기획 끝났대. 되게 쉬워 보인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쌍방이 완전하게 롤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롤을 벗어나서 피드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피드백의 질과 어떤 그 수준을 떠나서 감정이 상하죠. 내가 하는 일인데 제가 뭐라고 한다.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커톤을 진행을 하면서 훈련이 돼 있으면 사실 현업에 와서 굉장히 잘 풀려요. 근데 대부분들은 우리가 해커톤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 나이 때 그래서 조금 더 위에 현업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게 돼요. 진짜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진짜 회사 나갈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알선다고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실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무턱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창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오는 것도 그렇지만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실행이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책임이 좀 따르는 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타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아마 제가 이거 편견은 아니고 실질적인 이제 경험적인 어떤 그냥 통계인데, 여기 아마 컴퓨터공학과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다 착합니다. 왜 착하냐? 어차피 내가 만들 건데 제가 짠나게 하면 어차피 제가 코드 볼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알아서 한 다음에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짜요.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짜지만 분량을 일으키기 싫어서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굉장히 이제 자기를 아끼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되게 미안한데 제일 말 많은 건 기획자예요. 그죠? 이게 맞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디자이너는 말이 많으니까 고집이 세죠. 막 따뜻한 거. 이게 따뜻한 거라니까? 최신 디자인 트렌드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요즘 이래 막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 요거를 알고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누구 하나 사실 틀린 사람은 없어요.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이 학교 생활에서 얻어지는 많은 경험들 중에서 제가 해커톤을 이제 창업하기 전까지 6번 정도 했었는데, 저는 약간 좀 감히 말하면 물론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제 있었고 많은 계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큰 계기 순으로 나열해보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해커톤을 제가 했던 게 제가 어쨌든 제 30년 넘게 살면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던 어떤 그런
행사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해커톤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어쨌든 오늘 행사는 뭐 저라는 사람의 무슨 그 자서전 같은 걸 듣는 자리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것도 좀 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창업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창업을 할 준비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도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나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의 준비라는 거지. 능력적인 준비는 약간 좀 그 섹터마다 다르고 자기 포지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능력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도 모르는데 제가 왜 하지 말라라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떠안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하이 리턴을 주죠. 그 하이 리턴이 재무적인 하이 리턴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경험적인 거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나이 때 제가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있으면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다 대리, 여자들 다 과장인데 제가 절대로 그러니까 만난다이라는 건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을 교류할 수 있는 위치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창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뭐 투자사 분들도 만나고 금을 통해서 더 좋은 분들 만나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얻어지는 베네핏인데 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 한 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약간은 좀 국가적으로 창조경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창업을 하라는 약간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되면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어떤 게 다르는 거냐면 회사를 만든다는 거는요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 행위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야 우리 이거 만들어 볼까? 야 뭐 직원 뽑아 쓰지 뭐 이런 수준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직원이 30명이 넘는데 뭐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고 기혼자 중에 애가 한 분인 사람도 있고 뭐 한 명의 사람도 있고 두 명의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그들 대부분의 생계가 저희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급여에 모든 인생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자 제가 의사결정 하나를 제 마음대로 그냥 내 감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책임을 각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 말 한마디가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없어진다 혹은 회사가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은 오너인 저는 압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저보다 늦게 알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저는 안 좋아지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실질적인 예인데 정리해고 플랜을 저는 이미 짜기 시작합니다. 각 팀별로 누가 남는 리소스인지 누구를 자르면 회사가 안 들어가고 누구를 잘라주면 회사가 돌아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우선순위를 쫙 매겨서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정리와 통보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달 전에 갑자기 날라오는 그 빡한 통보죠. 저는 이미 6개월 전에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죠. 당연히 회사의 경영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뭐 내보내는 인원도 있었고 정리한 인원도 있었고 다시 뽑은 인원도 있었는데 그들은 우는 사람도 당연히 나와요. 정말 되게 웃긴데 뭐 회사 잘라고 우나 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는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뭐 부모님 용돈 들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 나오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여러분 지금 나이 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때 창업을 해서 정말 잘 되면 제가 말하는 이 지금 정말 좀 안 좋은 상황들을 좀 피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맨 끝에 있다가 되게 짧은 클립을 하나 돌 텐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사실 사회적인 책무는 없거든요. 없다는 게 뭐냐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빚을 많이 지지만 않으면 문제 안 되고 여러분들이 빚을 많이 질 수가 없어요. 빚을 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나이 때, 그 어린 나이 때 저도 옛날에 처음에 창업을 했지만 그때 창업을 하면 조금 더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창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나이가 좀 더 지나기 시작하면 사실 책임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커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되게 단순한 예인데 아버지가 은퇴하셔. 나는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스테이블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은퇴를 하셔. 근데 내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인 급여로 아버지한테 노후 자금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이런 사실 상황 되게 지금 굉장히 실질적 얘기죠. 결국에는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책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창업에 있어서는 타인에 대한 책무가 조금 더 요구가 많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개념적인 얘기지만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창업이 뭘까요? 사실 뭐 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면 뭐 내가 대표가 돼가지고 뭐 직원들 뽑은 다음에 월급 주고 대표놀이 하는 거? 사실 창업이라는 게 조금 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불편해요. 근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어. iOS가 불편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진짜 애플에 가서 디벨로퍼 되겠다. 굉장히 좋은 꿈이죠. 그렇게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 한 분인데 그 원래 오늘 키워드 하시는 분인데 지금 구글 유튜브에 계신데 개발자로 한국과 출신. 그 전에 이제 NHN에 계셨고 NHN에 계실 때 라인 서버를 다 개발하신 분이에요. 아주 좋지 않게. 처음에 막 그러니까 라인이 여러분들 기억하려나?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한창 사람 많아지니까 메시지 막 2번씩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런 거 기억 안 나나? 한창 그게 한 4년 5년 된 거 같은데 그게 한 몇 개월 반복됐었는데 가끔 메시지 읽어서 내가 내 친구한테 야 이렇게 보내면 텍스트가 야 이렇게 나가요. 상대방이 한 번에 나한테 2번 오고 그게 이제 결국에 그때 이제 MySQL 문제였는데 그래서 라인은 처음에 이제 DAU 1억 명을 산정을 하고 NoSQL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분인데 그분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NFLabs라고 창업을 했고 그 회사 그러니까 NFLabs라는 회사에 전신을 창업했고 그 회사는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미국에 투자받고 미국에 계신데 근데 그 형이 그걸 창업을 할 때 그걸 왜 했었느냐 이거야. 자기가 뭘 만드는데 라이브러리가 없어. 서버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 만들면서 이거 하면 근데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TV 알죠? 그러니까 트위치나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관련인데 그게 한 지금 몇 년 그 형이 2004년인가 창업했었으니까 훨씬 그 전에 이거 뭘 하려고 했었냐면 웃긴 얘기 자기 여자친구랑 집에서 이제 처음에 영상 통화 같은 거를 하려고 하다가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스카이프는 너무 느리고 그래가지고 만들려고 했어요. 그거 정말 미친 짓이죠.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어쨌든 이거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돈 될 것 같은데 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시작이 된 뭐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문제 해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창업이라는 게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인생이 다 폭보. 창업이 어떤 잡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 회사가 만약 없잖아.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뭐. 결국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인 거지. 나는 나중에 창업을 해야지. 만큼 저는 좀 되게 뜬금없는 그런 말은 없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살면서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라는 게 제가 2번째 회사 창업했을 때 똑같은 거였는데 뭐였냐면 CC잖아요. 가는데 맨날 뻔해. 신촌 아니면 홍대야. 진짜로 지겨워. 근데 계속 학교에서 그 친구가 학교 앞에 자취하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회사 갈 때 이제 삼성동에 있을 텐데 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구를 삼성동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이제 신촌으로 와서 데이트를 항상 주말에 했어요. 맨날 나한테 지겹다고 노래를 불러. 나도 지겨워. 어디 가자고. 오빠 찾아봐. 어디 찾아줘? 뭐
물론 나중에는 보니까 블로그 검색하는 게 있더라고. 예를 들면 강남 맛집 띄고 뭐 오빠랑 뭐 이런 거 치면 맛있는 거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로 검색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데를 찾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랑 재밌게 갈 수 있는 데를 찾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해커톤 그 마지막 해커톤 제가 참석했을 때인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발제를 했습니다. 이거 불편하지 않아요?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그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될 것 같아.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 해결을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발견했다기보다 너무 이거 답답해 죽겠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진짜 막 여자친구가 그때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이러거든. 우리 너무 오래 만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든 게 지겹대 막. 아니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찾아보진 않아요 잘. 오빠 좀 찾아봐. 이게 제가 이제 수년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만큼 쌓였던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실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주변에 19명이 있었고 그 계기로 프로덕을 이틀 만에 만들었고 그 이틀 만에 만든 건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프로덕을 개발해서 8개월 개발을 해가지고 웹에다 런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바일 네이티브 버전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창업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것이 무슨 답이라기보다 혹은 나는 창업을 할 거야가 목표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오늘 이따가 제가 이제 요거 좀 있으면 끝날 거예요. 좀만 버텨줘.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덕트 개발하겠죠. 아이디션 하고 나서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한 걸 낼 거예요 분명히. 자,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겠죠. 비타민.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혹은 페인킬러. 이거 없어서 불편해.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아이디어가 귀결되지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서비스는 무조건 프로덕트는 페인킬러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비타민까지만 와도 페인킬러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둘 다 아니면 만들지 마요. 내가 그랬으니까 큰일 납니다. 돈 있고 사람 있고. 근데 농담이고 여러분들 어쨌든 아이디어를 만들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될 거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프로덕트를 다시 또 만들 텐데 그 문제 해결이 정말 유의미하다고 나한테 되게 유의미하고 그 유의미한데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찾아봤더니 창업밖에 답이 없어. 그럼 창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의 레코멘데이션이긴 한데 20대 때는 좀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만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 정말. 그러니까 남들 아무도 안 불편.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다 불편하다고 하는데 살만하대 사실. 나는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네,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남자 후배들은 알 텐데 요새는 오버워치를 너무 많이 하겠지만 뭐 에러를 할 거 아니에요. 전자검색 사이트 혹시 OPGG 알아요? OPGG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알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네, OPGG 대표님이 코넬 출신인데 자기가 롤 하는데 그 전에 인롤이 있었는데 너무 불편해. 나는 굉장히 깔끔한 UI에서 내 아이디 딱 치면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래서 처음에 OPG를 만들었고 웃긴 게 그걸 만들어 잘 만들어지니까 투자 받고 회사가 지금 삼성동에 있을 텐데 그렇게 됐어 케이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나이 때는 굉장히 나한테만 불편한 것도 프로덕트로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그 프로덕트 만들었을 때 그게 실제 창업까지 이어지는 경험은 유의미해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빚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망해보면 남는 거 많아요. 진짜로.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추억이 남겠지. 추억이. 그땐 그랬지만 이러면서 어쨌든 창업이라는 게 꼭 그 어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 나중에 그냥 꼭 창업을 해야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창업을 해야지 라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끝났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 섹션 마지막 한단 얘기해서 맨 그 집 끝에 있는 건데 그 안트프러너십이라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대단한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사실. 그쵸? 영상 많죠. 막 축하보고 한 얘기도 있고 많죠. 그걸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학교 생활을 사실 하든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그게 창업을 할 약간은 어떻게 쓰냐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기업가 정신. 약간 이런 로직으로 보통 전달이 되는데 저는 그냥 두 개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당연히 기업가 정신 갖고 있어야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그 사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제가 뭐 철학과 출신도 아니고 사상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키워드랑 똑같은 게 맞물리는 건데 실행을 하고 실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좋든 나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실행을 하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보통 기업가 정신은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쇄 창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런 과정을 보통 이제 거치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좀 오글거려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머니 드리븐이 절대 아니고요. 밸류 드리븐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해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을 정말 잘하면 그냥 돈이 당연히 벌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문제 해결 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케이스는 문제 해결이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보고 대부분의 문제 해결이 잘 된 케이스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프로덕이 만들어졌고 근데 그 프로덕이 정말 문제 해결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돈을 사람들이 내기 시작하는 즉 조금 더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때 중요한 거는 절대 머니 드리븐이 아니라 밸류 드리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인 거고 결국에는 그냥 그 자기 두조 그러니까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딱 한 줄로 저는 그 정의라기보다는 좀 설명하자고 하면 자기 주도적인 그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남들이 야 이거 문제니까 고쳐. 알았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해? 이런 삶이 아니고 사실 본인들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불편하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내가 인터랙션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게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해서 피드백을 얻는 사실 그런 어떤 방식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짧은 영상을 갖고 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 찍어놓은 1분 한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이렇게 뭐 꼰대 얘기는 아니고 혹시 사운드 되나요? And that's why we started out. 한번 We said, 보세요. we have absolutely nothing to lose. I was 20 years old at the time. Woz was 24 or 5. So we have nothing to lose. We have no families, no children, no houses. Woz had an old car. I had a Volkswagen van. I mean, all we were going to lose is our cars and the shirts off our backs. We had nothing to lose, and we had everything to gain. And we figured, even if we crash and burn and lose everything, the experience will have been worth 10 times the cost. So what did we have to lose? There was no risk. That's a very healthy way to look at it. Some people say, well, you could have gone to college and been a lawyer. Well, you're right, but you can go to college and be a lawyer when you're 25, and there's nothing that stops you from doing that. The only thing you really have in your life is time. And if you invest that time in yourself to have great experiences that are going to enrich you, then you can't possibly lose. So I always advise people, don't wait. Do something when you're young, when you have nothing to lose, and keep that in mind. And I think that's the best way. Not that people can't start companies when they're 50. I've seen that. Very successful companies. But it's a lot easier when you're young and have nothing to lose and don't have the responsibilities to other people that you will acquire later on in your life. 네,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가장 큰 건 사실 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을 게 많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네, 좀 빛나는 나이고 그럴 때 하고 싶은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고 뭔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믿는 게 있으면 그걸 고민하고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기보다 일단은 그냥 한 발을 내딛어가지고 먼저 해보는 여러분들이 그 한 발이 지금 이 자리로 저는 이끌었다고 또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 발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다시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또 계속 20대 그 이후를 넘어서더라도 이 한 발이 그 다음 한 발이 또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또 가치 있는 일을 더 하고 문제 해결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본인도 또한 항상 행복하게 사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상황을 멋지게 해주신 박성호 대표님께 큰 박수로 한번. 네, 제가 초반에 약간 서툴게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갖고 진행하도록